안녕하세요, 워론입니다. 대학장구 전 3장을 드디어 시작할 텐데요. 이번 장은 길이가 좀 길고 글자도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올려드린 한자 정리 파일 참고하시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대학의 3강령을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하자면 첫 번째가 바로 명덕이었고, 두 번째는 글자는 친할친으로 써였지만 읽을 때는 세로를 신자로 읽는 신민.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지선이었죠. 이 삼강령은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명명덕을 우리가 전 1장에서 봤고, 신민에 대한 해석을 전 2장에서 봤고, 오늘 배울 전 3장은 지어지선에 대한 해석인데요. 한번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운 방기천리 유민소지, 시운 면만황조 지우구우, 자왈 어지 지기소지 가이인이 부려조호, 시운 목목문왕 오즈피경지, 위인군 지어인, 위인신 지어경, 위인자 지어효, 위인부 지어자, 여국인교 지어신, 시운 천피기욱 녹죽의의, 유비군자 여절여차 여탁여마, 슬해한해 혁해헌해, 유비군자 종불가헌해, 여절여차자 도학야, 여탁여마자 자수야, 슬해한해자 준율야, 혁해헌예자 위의야, 유비군자 종불가헌예자 도성덕지선 민지불능망야, 시운 오호 전왕불망, 군자 현기현이 친기친, 소인 락기락이 이길이, 차이 몰세불망야. 시에 말하길 나라의 기내 땅 천리여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하였다. 시에 말하길 꾀꼴하고 우는 꾀꼴이세요 언덕의 모퉁이에 머무르는구나 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머무름에 있어 자기가 머무를 곳을 아는 것이니 사람이 새만 갖지 못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시에 말하길 거룩하신 문왕이여 이어서 밝히고 공경하여 머무르셨다라고 하니, 군주가 돼서는 인에 머무르고, 신하가 돼서는 공경에 머무르고, 자식이 돼서는 효도에 머무르고, 부모가 돼서는 자애에 머무르고, 나라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때는 믿음에 머무르셨다. 시에 말하길 저 기수의 물구비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문체가 있는 군자여 끄는 듯 간 듯하고 쪼아낸 듯 갈아낸 듯하네. 엄밀하고 굳세구나. 빛나고도 환하구나. 문체가 있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가 없네. 여절여차란 것은 배움을 말한다. 여탁여마란 것은 스스로 수양하는 것이다. 슬해한해란 것은 두려운 모습이다. 혁해헌예란 것은 위험 있는 자세이다. 유비군자 종불가헌이란 것은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은 백성들이 잊을 수 없음을 말한다. 시경에 말하길 이전의 왕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하였으니, 군자는 그 훌륭함을 훌륭히 여기고 그 친함을 친하게 여기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기니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나도 잊지 못한다. 네, 굉장히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만 해도 긴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경을 인용하면서 방기천리 유민소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은 나라고 기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천자의 직할지, 천자는 주나라의 왕을 말하죠. 직할지는 직접 다스리는, 관할하는 땅이란 건데, 우리가 경기도라는 말에 쓰는 기자입니다. 경기라 할 때 경은 서울을 말하고 기는 서울 근처의 땅을 경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나라 때는 천리였네요. 마을 1000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범위였고,
유민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자는 우리가 앞전에 봤던 유자랑 똑같은 것인데 개사,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설이 있고 혹은 어기사, 강조하는 초점의 어기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굳이 명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로다. 소자는 곳, 이런 뜻도 있죠. 장소. 이 구절에 대해서는 후대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재밌다고 하면 안 되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청나라 때에 옹정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옹정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유민소지란 구절이 어떤 시험관이 과거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유자는 당연히 그 실사자 변에다가 쓴 유자랑 똑같이 쓰고요. 그래서 유민소지라는 시경 구절을 과거에 출제했던 어떤 시험관이 있었는데 옹정제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아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처형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옹정제가 이 옹정이라는 글자에서 윗부분을 떼면 남는 게 유자랑 지자, 이 유자랑 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뭔가 자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사상 탄압을 한 거죠. 억압을 한 거죠. 좀 억지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청나라 때 문자의 옥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런 유민소지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로다 이렇게 해놨고요. 다음 절 시운 면만황조 지우구라고 시경 구절이 있는데 이 면만이 바로 꾀꼬리 소리입니다. 꾀꼬리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조상 때부터 약간 꾀꼴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이걸 면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한자로. 이게 이제 원래 발음이 민자인데요. 여기에 통행본 시경에는 면만으로 적혀 있고 아마 이 글자를 나타낸 것일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면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게 면만이 지금 읽으면은 중국어로 읽으면 미엔만인데 별로 꾀꼬리 소리 같지는 않죠. 사실 꾀꼴도 뭐 똑같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고대의 발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옛날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무른무른 이런 식으로 발음을 놨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 꾀꼬리 소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옛날 중국 사람들은 면만을 꾀꼬리 울음소리라고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황조가 이제 바로 그 노란색 새가 꾀꼬리겠죠. 꾀꼴하는 꾀꼬리요. 지우구후 여기서는 우가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구우는 언덕에 모퉁이에 머무르는구나. 모퉁이입니다. 언덕에 이제 어떤 구석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민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 살 곳에만 머무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왈. 이제 논어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공자를 항상 공자왈라 이렇게 안 하고 자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지 여기서 어자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그치는 것에 있어서 지기소지 자기가 머무를 곳을 아는 것이니 이거는 새가 자기가 머물 곳을 안다는 것이죠. 가히 인이 불여조호 불여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서 밑에 보면은 A 하고 제가 부등호를 왼쪽으로 쳐놨죠. B A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A 불여 B 이렇게 하면은 A가 더 안 좋고 B가 더 좋다. B가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새만 갖지 못해서 가오를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할 수 있겠는가? 호자가 여기서 바로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새만 못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 말은 결국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말일 이자가
화자의 태도가 상반됨을 표시하는 일종의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반대로 도리어 사람인데 오히려 새만 못할 수가 있겠는가 가히 뭐뭐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수사적인 의문문인데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한 걸까요? 다 키워드가 되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어지선을 말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머무른다, 자기가 머무를 곳을 알아야 된다, 그칠 곳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지어지선에 대한 설명을 이 장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목문왕 즉피경지. 또 시경구절 인용인데 시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경은 되게 옛날 글이기 때문에 글자가 지금은 잘 안 쓰는 것이 많은데요. 일단 목목을 먼저 볼까요? 이거는 깊고 원대한 모습, 심원한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약간 거룩하다, 원대하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는데, 문왕은 우리 주나라 초기에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성군으로 평가를 받는 왕인데요. 거룩하신 문왕이여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발음도 오라고 했고요. 어가 아니라 즉피경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 집자가 이게 모으다 이런 뜻일 때는 우리가 발음을 집 이렇게 하면은 모으다, 집으로 읽으면은 모으다 이런 뜻이고, 집으로 읽게 되면은 있다, 계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계승했다는 것은 앞서 있던 왕들의 업적을 계승했다는 거죠. 일단은 이 시경 구절을 주휘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떼서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그게 시경의 원래 뜻이냐 하면은 그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학장구라는 송나라 학자들의 해석학적 틀에서 보자면은 계승하여서 밝히고 경 공경하여 머무르셨다. 역시나 키워드 되는 글자 지자가 있고요. 위인군 지어인, 여기서 어자는 어디에 이런 건데, 인에 머물렀고, 인이라는 어떤 공자 때부터 나왔던 가치죠. 되다입니다. 되다. 인군, 사람의 군주. 여기서 인자는 크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임금이란 뜻이죠. 임금이 되어서는 인이란 가치에 머무르셨고, 역시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 머물렀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머물렀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에 머물렀다. 여국인교, 여기서 여자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신뢰, 믿다, 믿음에 머물렀다. 이건 문왕의 덕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죠.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걸 다 끊어서 선왕의 덕을 계승하여서 밝히고, 그 덕을 밝히고 공경하여서 지어지선의 가치를 유지하였다.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 도달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군주가 되어서는 인을 했고,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을 했고, 자식은 효도를 했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도이죠.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롭게 자식을 사랑해 주었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여국인 교할 때는 신하였다. 믿음직하게 신뢰를 주었다. 믿을만 하였다. 이런 거죠. 인, 경, 효, 자, 신 이런 가치들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지어지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명한 구절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첨피기육 녹죽의의. 여기 눈목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다란 뜻이고, 기욱, 기라는 강의 물구비, 기강의 물구비를 보아라. 물구비 욱자. 이 기욱 자체가 시경의 시경 이시의 편명이기도 한데요. 물론 시경의 편명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대학에서 인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 해석학적인 그 틀을 좀 보시면 됩니다. 기라는 물에 물구비를 보니 녹죽의의. 녹자가 좀 어려운데 푸르다란 뜻이고요. 이 글자로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푸를 녹자.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아주 길게 대나무가 축축축
자라가지고 아름답게 우거져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유비군자. 비는 문체인데 문체가 있는 군자요. 문체가 나는 군자요. 문체는 아름다운 광채를 말하는데, 일단 첫 번째, 외모가 뛰어나서 문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면의 어떤 덕이 수양이 잘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자요.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절차, 탁마가 여기서 나왔겠죠. 절, 자른 거 같고, 같을 여자. 차, 간 듯하고. 탁, 쪼은 듯하고, 가라낸 듯하고. 이거는 이제 뭔가 학문을 연마해 가는 과정으로 절차 탁마를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슬해한해. 슬이라는 것은 엄밀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해는 감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엄밀하구나, 굳세구나, 혁, 빛날 혁. 우리가 한국말로 혁이 들어간 좀 쉬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주 빛나는 공을 세웠다 이런 뜻이겠죠? 혁, 빛나는구나, 환하다, 환하구나, 찬란하구나. 유비군자여, 문체가 있는 군자여. 종, 마칠 종자니까 마침내, 끝내. 불가, 헌해, 잊어버릴 헌자. 끝내 잊을 수가 없구나. 자, 이거는 위나라의 노래인데, 일단은 송나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위나라 임금의 공을 찬양한 노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시경의 시가 100% 이런 뜻인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시경의 시는 너무 오래되었고, 서주시기 그때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작자가 누가 썼는지 작가가 전해진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의도는 알기 어렵지만, 물론 그걸 밝히려는 연구도 계속 진행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송나라의 주위를 비롯한 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은 이 구절을 위나라 임금의 덕을 찬양한 노래로 해석을 했고, 절차탁마라는 중요한 성어를 학문으로 보고, 이건 뒤에 해석이 나올 거라서 여기선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절여차자 도학야. 여절여차란 것은 말하다, 배움을 말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보도하다라는 말에서 도자가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보도, 알릴 보자에 말할 도자. 여절여차란 것은 배움을 말하고, 여탁여마자 자수야. 숫자는 우리가 육포 숫자인데, 수양하다. 이 닦을 숫자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이고, 슬해한해란 것은 준률,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게 약간 너무 무서워서 공포 영화 봤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두려움은 아니고, 아주 삼가서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혁해원해 위의야. 위의. 이건 이제 위험이 있고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런 자세, 위의, 그렇게 말합니다. 자른 듯하고 간 듯하다라는 것은 학문을 연마해 나가는 과정이고, 탁마라는 건 스스로 닦아나가는 것이고, 슬해하니 엄밀하고 굳세다라는 것은 진짜 두렵다는 게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삼가서 잘 신중하게 해서 아주 공경한 그런 느낌입니다. 혁해헌예는 아주 빛나고 환한 모습은 위엄이 있고 본받을 만한 자세를 말한다. 유비군자 종불가 헌예자 도성덕 지선 민지 불능망야. 이건 이제 성덕 지선, 여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선. 백성들이 잊을 수 없을 말한다. 군자라는 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만약 일치가 된다면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임금이자 사람으로 기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백성들이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앞에 나온 것은 그냥 지어지선을 그대로 설명한 거고, 방금 우리가 본 절차 탁마
이 부분은 신민이 아니 그게 아니고 명명덕이 지어지선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명명덕이 지어지선하였다. 지어지선을 위에다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였는데요. 명덕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인 영향이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위나라 임금의 덕을 찬양한 노래인데 이렇게 아주 절차 탁마 슬해한해 혁해헌해한 모습을 보고 문세가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찬양해서 한 노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극한 선에 이르렀다. 자, 그리고 시운, 오호, 전왕, 불망. 여기서 제가 어희라고 되어 있는 걸 역시 오호라고 읽었고요. 바로 감탄사입니다. 전왕은 이전의 왕이니까 흔히 말하는 선왕이라는 뜻이죠. 앞세대의 왕을 불망, 잊지 못한다. 군자는 현기현. 여기서 현자가 훌륭히 여기다, 현명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왕의 그의 현명함을 현명하다고 여기고 말일자 그리고 친기친 그 친할 만한 점을 친하게 여긴다, 가까이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친하게 여기다. 여기서는 이걸 세로로 신자로 읽지 않고 친할 친자 그대로 놔뒀다는 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군자라는 것은 물론 지위가 높은 그런 말이죠.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치자들은 그 앞선 왕의 현명한 점을 현명하게 여겼고 친할 만한 점을, 본받을 만한 점을 가까이 여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소인, 락기락, 이, 리, 기리. 소인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즐겁게 해준 것을, 락자가 즐겁게 해주다이고요. 여기서 그 리롤리자도 이롭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왕이, 앞선 왕이 즐겁게 해준 것을 즐겁다고 여기고 앞선 왕이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다고 여겼습니다. 차이, 써있지 않은 이유 뜻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몰세 불망야, 몰자는 사라지다, 죽다 이런 뜻인데 이 죽을 몰자를 참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몰연도라는 말을 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생몰 이렇게 하고 좀 더 쉬운 단어로는 출몰, 어떤 낯선 존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출몰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로써 몰세, 세상에서 사라져도 세상을 떠나도 불망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절에 대해서 주의는 이거는 신민이 지어지선한 것이다. 이거는 백성들에 대해서 문왕이 맞습니다. 문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선 했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삼강령이 있었습니다. 명덕. 공간이 부족하네요. 명덕이 있었고 신민이 있었고 지선이 있었는데요. 명명덕에 대해서 우리가 전 1장에서 있었고 신민을 전 2장에서 했고 지어지선을 지금 전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전 3장에서 맨 마지막 앞전 바로 이전에 본 것은 명명덕이 지어지선한 것이고 방금 본 구절은 신민이 지어지선한 구절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2장이 일단 글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인용이 많죠. 시경의 인용이. 그래서 좀 난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지어지선 자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천피기욱, 기수물구비 할 때는 명명덕의 지어지선을 설명하고 그 마지막에 오호 전왕 할 때는
신민의 지어지선을 설명했다는 식으로 짜임새가 있게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일단은 글자 자체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첨부해 둔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법 자체가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보는 어떤 한자들, 그게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음 장부터는 또 짧거든요, 되게. 그래서 대학이란 책 자체가 그렇게 막 분량이 많고 긴 책은 아니니까 힘내셔서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운 방기천리 유민소지 시운 면만황조 지우구우 자왈 어지 지기소지 가이인이 부려조호 시운 목목문왕 오즉피경지 위인군 지어인 위인신 지어경 위인자 지어효 위인부 지어자 여국인교 지어신 시운 첨피기욱 녹죽의의 유비군자 여절여차 여탁여마 슬해한해 혁해헌해 유비군자 종불가헌해 여절여차자 도학야 여탁여마자 자수야 슬해한해자 준율야 혁해헌해 위의야 유비군자 종불가헌해자 도성덕지성 민지불능망야 시운 오호 전왕불망 군자 현기현이 친기친 소인 락기락이 리기리 차이 몰세 불망야. 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